여러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공짜로 받은 선물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정말이지 좀 이상한 세금 판결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새 아파트의 무상 옵션. 이게 과연 그냥 반가운 선물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즐거운 상상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어떤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새 집에 들어가는데 와,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에 식기세척기까지 이런 최신 가전제품들을 전부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정말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선물에 느닷없이 세금 계산서가 따라온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실제 어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딱 마주했던 문제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들은 결국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이 법적 논쟁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무상 옵션으로 받은 가전제품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한번 보세요. 둘 다 들어보면 말이 되네? 싶거든요. 근데 결론은 완전히 반대예요. 한쪽은 이거 다 집값에 포함된 거니까 세금 없다. 다른 쪽은 아니지. TV랑 냉장고는 따로 파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이 논쟁의 딱 중간에 부수제화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메인 거래에 딸려오는 자잘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세금 매기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인 거래에 포함된 걸로 치자, 이렇게 만든 일종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세청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이 비데나 TV 같은 가전제품들이 아파트에 원래 달려있는 창문처럼 아파트의 일부냐, 아니면 우리가 따로 사는 가구처럼 완전히 별개의 물건이냐, 이걸 판단해야 했던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랜 검토 끝에 드디어 공식적인 답변, 즉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의 결론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주택 건설에 보통 따라오는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한마디로 집이랑은 별개니까 세금 내라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가 풀린 걸까요? 조합이랑 건설사가 그냥 세금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아주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0원.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자, 이 판결 때문에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흥미로워집니다. 국세청이 시키는 대로 건설사는 조합의 가전제품에 대한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요. 조합은 또 이걸 받아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준비를 해야 했죠. 안 그래도 복잡한데 새로운 서류 작업이 잔뜩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다 거친 후에 그래서 정부가 이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0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최종 세금이 0원일 수가 있죠? 그 해답은 바로 부가가치세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매입세 공제라는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사업자가 사업 때문에 물건 사면서 낸 부가세는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사건을 다시 보면 조합이 건설사한테 가전제품 값에 대한 부가세를 냈죠. 근데 조합도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냈던 부가세를 그대로 공제받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결국 낸 돈이랑 돌려받은 돈이 똑같아지니까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는 세금은 빵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법과 현실의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복잡한 절차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국세청 판단대로 과세를 하던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면세로 보던 국가가 걷는 최종 세금은 똑같이 0원이에요. 유일한 차이점은? 그렇죠. 괜히 모두가 힘들어지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부수제화라는 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주된 거래랑 부수적인 거래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세무 행정의 낭비를 줄이자는 게 원래 취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했더니 실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고 모두의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적인 형식을 구집해야 할까요? 이제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